오늘도 나눠볼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체육회의 갑질과 폭력 논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체육계 논란이 다시 터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 첫 번째 주제는 다시 돌아온 의성컬링 팀킴 가해자에 대해서 결이 다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주제에 대한 임 의원님의 결담 듣고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저도 노래 한번 해볼까 싶어요. 오, 처음이죠? 처음이죠. 그럼 노래들을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잘합니다. 아직 한 음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맞나요, 음이?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노래 모르시나요? 보세요. 이게 노래를 영탁. 그 이게 영탁. 예, 감동에 코로나 계신 분이. 전국에 네. 온 국민의 마음을 이렇게 그래도 위안을 줬던 노래인데 아니 뭐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요. 모르실 수도 있죠. 그 실제로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을 보면서도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맞고 괴롭힘을 당한 선수들이 그것을 고발을 했을 때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다 해도 그 징계가 굉장히 낮고요. 네. 징계 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체육계로 복귀를 하고 그러다 보니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냥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네가 왜 거기서 나와라고 했던 이유는 실제로 지난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가 그 조재범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을 때 그것을 폭로하면서 당시 체육계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이기용 대한체육회 회장은 뭐라 그랬냐면 지도자들이 선수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면서 부당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뿌리 뽑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당시 문체부 장관이었던 도종환 장관은 지금은 의원이죠. 네, 스포츠 강국이란 미명하에 선수들이 더 이상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여전히 현직에 있다는 거죠. 도종환 당시 장관은 지금은 해당 상임위의 위원장으로 지금 일을 맡아 있고요. 이기용 대한체육회 회장은 여전히 그 체육회 정관을 바꿔가면서까지 연임을 하고 있고 경북체육회는 당시 감사를 받으면서 더 이상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당시 핵심 인사로 지명이 되었고 그래서 징계를 받았던 사람이 다시 선수를 관리하는 지위를 맡아서 돌아왔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고 최숙현 선수가 지난달 26일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세상을 떠났잖아요. 네. 그래서 체육계의 문제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요. 우리 지역 의성 컬링 팀킴 사태를 보니까 딱 1년 됐더라고요. 작년 7월 30일에 저희가 방송을 하기도 했는데 이때 이 가해자들이 그러니까 그대로 다시 돌아온 그렇죠. 건가요? 경북체육회가 2년 전에 팀킴 사태로 물의를 빚었고 정부의 대대적인 감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국민들이 안타깝게 그 상황을 지켜봤는데 그 당시에 경북체육회 핵심 인사라고 지목이 됐던 사람이 감사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당시 이 사람이 혐의가 드러난 거죠. 컬링의 대부라고 하는 김경두 씨의 딸, 사위, 아들, 며느리 온 가족이 다. 그렇죠. 특혜 채용을 했고 연봉을 과도하게 책정을 했고 그다음에 횡령, 그다음에 인권 침해 이런 것들을 사실상 묵인한 사람이다라고 지목이 되어서 이 사람이 징계를 받았어요. 그런데 감사가 끝난 다음에도 경북체육회는 8개월 동안 이 사람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았어요. 징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선수들에 대한 총괄 감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팀킴이 국제대회로부터 초청을 받았는데도 이 사람이 거부를 하면서 대회를 참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불만이 너무 많이 제기되니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리긴 했는데 이게 끝나자마자 다시 복귀했어요. 복귀를 해서 선수를 관리하는 직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그러니 부모들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그 업무 배제를 요구하는 호소문을 제출을 했는데 아직 체육회는 아무런 답이 없고 당사자는 정직 2개월도 과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징계 무효 소송을 지금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상황까지는 모르실 거예요. 그때 한때 언론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서 사건이 크게 인식이 되긴 했는데 시간이 지난 지금으로부터는 관심도 좀 멀어졌고요. 이들이 어떻게 처벌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근데 또 다시 돌아왔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다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다시 그대로 돌아온다면 피해 선수들이 어떻게 고발을 하겠어요. 맞습니다. 이게 고 최숙현 선수 사건에서도 좀 드러났는데요. 최숙현 선수도 경주시청 그리고 경북체육회에 경북체육회죠. 이걸 호소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제대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이후에 이 사정기관에까지 찾아갔지만 이 또한 이 경북체육회, 경주시청 쪽에서 아니 확인해 보니까 별 문제가 없다더라.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 시간을 그냥 끌게 된 거죠. 이번에 경북체육회의 징계 관련한 규정들을 좀 살펴보니까 문제가 됐었던 이 모 부장의 경우에는 징계 2개월을 정직 2개월을 받았거든요. 네. 이게 경북체육회에서는 어쨌든 중징계로 분류가 됩니다. 정직 2개월이요. 네, 중징계 중에서는 가장 낮은. 근데 징계 종류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이렇게 있는데 중징계 가운데 정직 처분을 받았고요. 그러면 왜 이 사람이 정직 처분을 받았는지 징계 양정 기준을 보니까 이게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으면 파면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고의가 있지만 비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는 보통 이 파면이나 해임을 하게 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이 있는 경우에 이 경징계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이 팀킴을 둘러싸고 불거졌던 문제가 과연 이 고의성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느냐. 근데 이걸 판단하는 게 징계위원회가 판단하는 것인데 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경북체육회가 합니다. 네. 경북체육회가 하다 보니까 내부 직원에 대한 징계를 또 강하게 할 수 없게 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징계가 과하다고 지금 제기를 했잖아요. 이 사람이 다른 어떤 내부 고발 문제들을 또 정보를 저는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북체육회에서도 강하게 징계를 할 수 없는 이유들이 있지 않을까. 또 다른 문제가 터질까 봐요. 네. 이 얘기는 그러면 나만 당하긴 억울하다. 그렇죠. 나를 네. 중징계를 내리면 네. 내가 또 다른 것을 터뜨릴 수 있다라는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그 징계 기준만 보면 충분히 그러니까 파면 또는 이 정직을 할 수 있는 징계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했다는 것은 이거는 징계위원들이 자체적으로 좀 판단을 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아니 피해 선수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요. 또 최숙현 선수는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는데 절작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경북체육회는 이번 사건을 두고 경주시 체육회를 감사한다고 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누가 누구를 감사하는 거지? 그러게. 이런 생각이 또 안 들 수가 없어요. 예, 뭐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참 충격적인 사실인데요. 7월 8일 날 모 종편에 그 고 최숙현 그 아버지가 인터뷰했는데 네.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무마시키기 위해서 나한테 보자고 경북체육회에서 자꾸 이래 전화가 오고 연락이 왔다. 수회에 걸쳐서. 이게 경북체육회입니다. 그리고 이 고 최수현 선수가 소속된 경주시청팀이 2013년에는 경북팀이었습니다. 이름이 변경됐고 또 가해자 김모 감독이 경북체육회와 인연이 많습니다. 제가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 부끄러운데요. 저는 안동시 그 유도 회장을 맡고 있어서 이쪽에서 조금 이제 몸으로 부딪히면서 알고 있는데 네. 이 체육회라는 단체가 다 너무 뭐랄까 인연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이 다 연결이 돼 고인물이고 있군요. 그래서 예. 경북체육회나 경주체육회나 다 인연이 많고 해서요. 그런 점 봤을 때는 오히려 경북체육회가 이런 사태를 만들 때 책임이 있어서 감사를 당해야 되고 본인이 감사할 건 아니다. 오히려 일종의 이건 정치적 제스처 아니냐. 가만히 있긴 뭐하고 하니까. 뭔가 해야 되니까. 예, 뭔가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전형적인 어떤 문제 발생했을 때에 그 보여주는 쇼의 일종이라고 보고 경북체육회는 사과하고 자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좀 이래서- 네. 징계위원회가 아까 두 분 얘기를 들어보면 징계위원회가 인권 감수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 하나 하고 네.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 식구 감사회가 너무 심한 거죠. 네. 인권 감수성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이지만 체육회에서는 인권 감수성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이런 문제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터지잖아요. 이게 좀 제발 좀 일어나면 안 될 텐데 어떻게 좀 근본적으로 해결을 좀 해야 될까요? 시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글도 태어나면서 한글을 깨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인권 침해가 무엇인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사실 기본부터 특히 경북체육회 임원진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요. 그 간부들에게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를 가르쳐야 되고 또 피해받을 수 있는 선수들에게는 이렇게 당하면 안 된다라는 좀 대대적인 인권 교육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경북체육회 임원진 구성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회장 1명, 부회장 7명, 이사 36명인데요. 부회장 1명과 이사 한두 분 빼고 거의 다 중년 남성들입니다. 인권 감수성은 아마 부족할 수가 있는데요. 정말 경북체육회가 분골쇄신하려면은 그 임원진의 청년 여성, 그다음 인권 관련 인원들을 할당을 하고 대대적으로 그 운영진을 개방하는 것부터 해서 좀 분위기를 바꿔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권 교육 모두가 알고 있는데 막상 그 상황에 처해 있으면 목소리를 내기가 정말 쉽지 않잖아요. 어려운 선택을 한 선수들도 한번 보호하는 그런 좀 조치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돌아온 의상컬림 팀킴 가해자에 대한 임미애 의원님의 결호도 들어보죠. 이제 그만해야죠. 그리고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저는 확실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이번 기회에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체육회 문제가 좀 잘 해결이 돼야 될 텐데요. 끝으로 가면 갈수록 흐지부지해져서 걱정입니다. 저희가 사생결 때문에 또 끝까지 결이 다른 이야기로 파헤쳐 보겠습니다.